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좌동현, 우경현 두 현이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이가 아니고 두 현이. 네, 저 이게 두 분씩 모신다고 미나리 성장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보고 저희도 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원래 두 명의 게스트 좋아하니까요. 오늘 빠르게 12일부터 14일까지 치러졌던 화수목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주일 동안 펼쳐졌던 경기, 쉬었던 팀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요. KT가 두산을 만나서 1승 2패, 삼성과 LG가 순위 바꿈을 했고 결국 LG가 2위 자리로 다시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경기 LG가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고 또 목요일 경기는 승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죠. 삼성은 오승환이 최고령 40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또 6년 만에 시즌 70승 고지도 밟게 됐죠. 두산이 KT를 만나서 2승 1패, 키움도 NC를 만나서 2승 1패 이렇게 했습니다. 하위권 팀들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화수목 경기에서 보면 KT가 두산을 만나서 1승 2패 좀 주춤했고 또 삼성은 추격을 했고 LG가 두 경기 무승부했고 이런 승부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순위권 싸움 중에서 사실 1, 2, 3, 4, 5등 가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5위 경쟁에서도 지금 뭐 롯데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또 LG와의 경기를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도 사실상 아직 뭐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KT가 이제 1승을 딱 했는데요. 케이블 큰 형님 유한준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야수뿐만 아니라 투수 가운데서도 최고령인 거죠, 지금 2021 시즌 현역 선수 중에. 네, 한준이 형이 요즘에 잘 하더라고요. 네, 한준이 형. 우리 형이거든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근데 유한주 선수가 지금 KBO 가장 나이 많은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반기 들어서 복귀하고 나서는 지금 정말 팀의 고참으로서 활약이 거의 뭐 150점, 200점을 줘도 모자랄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또 안타를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뭐 베테랑의 힘이 필요한 지금 후반기 시점에서 유한주 선수의 KT 지금 굉장히 강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상위권 저희 5팀 먼저 리뷰를 해보는데 네.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 보셨고 지금의 이 3일 동안의 경기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저는 KT는 안전빵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한 그래서 6경기 차이 네. 났었잖아요. 그랬는데 KT도 이제 그 5위권하고 비슷하게 오른 상태가 됐고 KT가 보면 투수력은 워낙 좋은데 사실 타선의 그 폭발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약해요 사실. 그리고 또 조영호 선수 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세터진 하위 타선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근데 유한준 선수가 그래도 지금 기량 유지하면서 또 요즘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또 유한준 선수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KT는 그래도 1위는 뭐 지금 안전빵은 아니지만 포스트전 올라가서 뭐 하우시드 하게 된다면 네. 유한준 선수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빵. 이거 오랜만에 듣는 맛있는 안전빵. 내가 밑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네. 여기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없는 의자를 앉았을 때 멘트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LG가 참 묘하게도 화요일과 수요일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면서 승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베스트 플레이어는 이정용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종용 선수가 이 무승부 경기에서 말루의 위기를 막은 다음에 세러머니를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후반기 성적을 살펴봤을 때도 그 세리머니 되게 좀 약간 귀여우면서 어설프다고. 귀엽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후반기에는 이정용 선수가 거의 불펜을 이끈다고 봐야 돼요. 정우영 선수도 물론 좋은 활약을 펼치지만 정우영이나 고우석이 조금 한 이닝씩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정우영 선수가 이정용 선수가 지금처럼 좀 긴 이닝을 소화를 해주면서 이닝을 잘 막아주고 또 그만큼 뒤에 나온 정우영 선수나 고우석에게 체력적으로 비추고 만들어준 지금 투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가 더 많은 경기, 이기는 경기 나왔을 때는 좀 이제는 세러머니를 조금 당당하게 멋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용 선수의 퍼포먼스 이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머니는 뭔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쵸? 나오죠. 네. 근데 이정용 선수는 만들더라고요. 만들었어. 위원님은 세리머니 뭐였어요? 저 하늘 저 끝까지 맞아 이거였고 위원님은 뭐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세레모니 같은 거 안 했지 뭐. 그때는 세레모니가 참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 몇 년도
이제부터 활성화가 됐던 건가요? 아주 늦게 됐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삼성이 뭐 정말 6년 만에 70승 고지도 밟았고 오승환도 개인 10년 만에 40세이브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최고령 40세이브 여전한 오승환 선수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산이 힘겨운 KT를 만나서 2승 1패 4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됐습니다. 사실 두산조차도 조금 좀 기운이 좀 떨어지던 가운데 KT를 만났는데 소중한 2승을 챙기게 됐습니다. 네, 최용재 선수가 작년 플레이오프였나요? 이 두산 경기 대타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가을 리그가 되면서 최용재 선수가 정말 뭐 알토란 같은 활약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두산 입장에서도 지금 승수를 쌓아가야 되고 양석환 선수가 빠진 자리에서 지금 네. 최용재 선수가 이런 성적을 보인다면 지금 뭐 최용재 선수 믿고 기용하는 김찬 감독 입장에서도 뭐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양석환 선수 빠진 게 좀 큰 것 같고요. 근데 저기 최용주 선수 그 잘 친 날 그날 이제 베이스볼에서 어제구나. 베이스볼에서를 네. 저희가 그쵸. 매일 보니까 네. 어제였습니다. 이순철 위원과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 지우면서 이순철 위원이 그런 말을 했어. 야, 용재는 폭발적인 스윙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세가 안정적이도 한데 컨택은 예술이야.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 어제. 네. 되게 정말 탐나는 재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컨택 능력, 그러니까 그 센스, 타격하는 센스가 좋은 선수예요. 막 스피드가 좋아서 공을 막 다 따라가서 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이 오면은 거기에 배트가 딱딱 가서 맞춰주는 그런 센스가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서 주전을 대체한다면 최고 선수 괜찮을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이 이런 유형의 선수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딱 대타로 해서 지금 클러치 상황 2번 모두 또 살려냈잖아요. 네, 또 김태형 감독도 그 보는 센스가 있잖아요. 아까 센스 없는 얘기도 한번 하셔가지고 갑자기 불현듯 또 김태형 스치기로 하네요. 감독님이 선수 때 장타 치는 스타일보다는 컨택을 해가지고 좀 그런 유형이어서 최용재 선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용재 선수 지금 두산 팬들이 지금 4위 자리가 조금 아쉽고 양석환 선수의 부상으로 빠진 이 소식을 최용재 선수가 빈자리를 메워줌으로써 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키움은 어제 중계를 하고 오셨고 박병호 선수의 인터뷰도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박병호 선수 결국에 계약금 어떻게 된 건가요? 계약금 15% 원래 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약속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뭐 사인만 남은 상태였었는데 박병호 선수가 일단 모른 척을 해서 제가 이제 따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PD들이 박병호 선수의 계약금을 환산을 해서 15%를 계산해서 얼마던가요? 4,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 FA 같은 박병호 선수에게 4,800만 원 정도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팅볼을 던져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공짜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준다면 제가 어떻게 배팅볼을 한번 던져볼 의향이 있어요. 박병호 선수가 15%를 줄 의사는 있는데 그러려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이제 배팅볼을 좀 던져달라. 근데 그게 팩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병호 선수가 찬스를 못 살렸어요. 근데 결국 나 때문인 것 같아요. 키움 팬들이 이동현 해설위원이 중계로 뭐 확실히 박병호가 살아난다 이런 상관관계를 조금씩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키움은 이정우 선수가 이제 조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출전을 했고 또 3안타 경기를 보여주면서 다시 1위 탈환을 한 모습이었고 박병호 선수가 참 부진이 길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야 조금씩 맹타를 휘두르면서 예전에 박병호 모습을 조금씩 이 가을이 돼서야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SG와 NC, 롯데, 기아, 한화 경기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SSG는 한 경기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고 NC가 고척구장 7연패를 끊어내면서 3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롯데도 1무 1패, 기아도 1승 2패를 했습니다. 롯데는 계속해서 이제 LG와의 승부 4경기가 또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들을 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전준우 선수가 살아나가면 그 득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물론 오늘 경기 켈리 선수에게 혹시 꽁꽁 묶인 지금 롯데 타선이긴 하지만 그래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폭발력이 있고 그리고 중심 타선에서의 힘이 굉장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4경기 LG와의 경기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 불펜진이 조금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딱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타석에서 좀 점수를 많이 내주게 되면 필승조들이 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경기를 통해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근데 여기는
무승부가 있어야 되면 안 되는 팀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SSG 그리고 또 롯데 여기는 무승부가 있으면 안 되는데 무승부가 결국에 이제 5위 싸움하는데 이 무승부가 발목을 분명히 잡을 것 같아요. 네. 좀 아주 안타깝다. 근데 말씀해주신 거대로 경기 수가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렇게 무승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치고 올라가는 팀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롯데도 지금 정말 1승을 빨리 또 추가해야 되는 입장에서 1무 1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 오승환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불펜 투수들이 힘이 떨어지면서 후반기에 요동치는 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도 정말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오승환 선수 드디어 40세이브를 달성을 했고요. 굉장히 또 극적이었죠. 5대3, 8회 1-3안루에 등판을 해서 44개의 공을 던지면서 무실점 호투로 40세이브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동현 해설위원이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승환 선수의 클래스는 올 시즌에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이제 지금 현 시점에 김원중 선수나 고우석 선수 각 팀의 마무리 투수 젊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는 한때 정말 좋은 공을 던지고 156km에 가까운 페이스볼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변화를 좀 줬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원래 오승환 선수 고등학교 때 변화구를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네. 패스트볼을 빠르게 투구하다 보니까 이 변화구 감각이 좀 떨어졌었는데 올 시즌 겨울 동안에 본인이 좀 떨어지는 패스트볼의 구속을 변화구로 조금 바꿔놓은 그런 지금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잘 던지지 않는 포크볼 그리고 슬라이더, 커브까지 투구를 하면서 최근에 확실히 좀 달라진 오승환 선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커브, 포크 다 던져요? 네, 지금 다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승환 선수 커브를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였고 그리고 포크볼을 잘 안 던지는 선수였었는데 이 포크볼을 배우고 또 커브를 지금은 활용을 하면서 타자의 타이밍 싸움, 수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이런 변화가 결국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마무리 투수를 양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승환 선수 클래스가 대단한 게 2006년도에 47세이브를 기록했을 때 오승환 선수의 나이가 이제 24세 1개월 최연소 기록을 했고 2007년에도 40세이브, 2011년에도 47, 그리고 또 10년 만에 다시 4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최고령 39세 2개월의 나이로 이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됐고요. 뭐 94년 정명원 선수, 2000년 진필중, 2013 손승락 선수가 그 기록을 이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오승환 선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제 해외 갔다 돌아오기도 했었고 문제 때문에 또 경기 출장이 없었던 선수였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오승환 선수가 막 압도적이진 않지만 오승환 선수는 또 다른 클래스가 느껴진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올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마무리 투수만 되면 자꾸 이제 빠른 볼만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도 리그에서 스피드로 압도할 수 있는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그 중간이나 선발 투수하다 마무리 투수 되면 계속 빠른 볼만 던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잘못 이해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오승환 선수가 좀 일찍 아팠잖아요. 대학 때 대학 때 아팠나? 아팠죠. 대학 고등학교 때 때 아팠고 대학 때도 아팠잖아요. 대학 때도 아파가지고 그러다 고등학교 보니까 3학년 때 아파서 대학교 가서 수술을 했거든요. 하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건 고등학교고 수술은 대학 때 했고 네. 안 하면 되죠. 일찍 아팠다. 일찍 아파서 투수들이 보통 이제 상체 웨이트 트레이닝 잘 안 해요. 보강 운동을 하는데 근데 오승환 선수가 상체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견실을 잘했어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아픈 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는 그리고 또 오승환 선수의 장점은 그 시대의 흐름에 잘 타요. 요즘 이제 본인보다 공 빠른 선수 많다 보니까 변하고 던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칠 때만 해도 이 2006년에 그 47, 제가 칠 때만 해도 네. 47세이브 할 때도 네. 사실은 오승환 선수 공을 치면 몸쪽 오면 이거 치면 아픈데 손가락 아픈데 손이 아프다. 오. 손가락 아픈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오승환 선수가 변하고 진짜 가끔 콩 나듯이 한번 던지면 그 공은 눈에 보일 정도로 이건 볼인데 이렇게 되는데 네. 그때 계속 빠른 볼만 던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공이 됐으니까. 근데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딱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고전했죠. 그래서 자기 자존심 버리고 예전 공 아니고 이제 변화구를 던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되잖아요. 네, 40세이브 되고.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시대 그 흐름에 잘 편승을 해야 되겠죠. 네, 오승환 선수가 사실
그 안타를 맞는데 실점하지 않고 블론 세이브 하지 않고 올 시즌 이렇게 다 버텨내는데 말씀 그대로 다 노하우를 그렇게 축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마무리 투수는 사실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발 투수들은 길러질 수 있지만 마무리는 길러질 수 없다. 태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야구에서 마무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상징성을 좀 띠는 것 같고 오승환 선수는 정말 마무리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까지 또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좀 궁금한 게요. 아직도 마무리하면 오승환이잖아요. 옛날 뭐 그 다른 시대에는 또 다른 상징을 하는 마무리 투수가 있듯이 그렇다면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 젊은 마무리 투수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을 오승환 선수한테 좀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오승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선수는 누굴지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롯데 김원중 그리고 LG 고우석 선수가 가장 지금 리그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라고 올라올 정도의 투수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고우석 선수는 무조건 빠른 패스브, 156km대의 패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뭔가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 그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타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그렇죠. 요즘 들어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파울이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의 힘을 다 쓰고 나니까 결국 이제 풀카운트 상황에서는 결국 유인구를 투구하다가 볼넷이 많아지고 또 가운데 몰린 공에 안타가 허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지금처럼 초구부터 빠른 공이 아니라 초구부터 카운트를 벌어가는 공을 던지고 타자의 타이밍을 조금 바꿔놓는 그런 투구 패턴을 좀 가져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원중 선수가 최근에 좀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김원중 선수도 포크볼과 커브를 던지고 있는데 초구부터 커브를 던져서 타자의 눈을 좀 속여놓고 그리고 패스볼을 던지고 포크볼로 타자의 스윙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발전을 하고 있지만 고우석 선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원중 선수의 이런 모습 그리고 오승환 선수의 변화되는 그런 두려움을 좀 없애는 것이 네. 훨씬 앞으로 그 선수들에게 도움이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오승환 선수 개인에게도 그리고 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직 시즌이 남아있는데요. 오승환 선수가 몇 개의 세이브를 더 추가할지 이 세이브가 삼성의 정규리그 우승이나 순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좀 더블헤더가 많습니다. 대체 선발 등판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예측하기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하나와 그리고 KT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한화의 그 선발 3인방은 다른 팀 그 선발 3인방하고 뭐 대등하다고 보거든요. 네. 또 앞선다고 또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위를 달리는 KT의 그 데스파이네 선수, 고영표 선수로 하더라도 이 경기는 정말 1승 1패가 되지 않을까? 네. KT가 힘겨울 것 같은데요. 힘겨워요. 네. 한화의 그 선발 3명 만나면 정말 힘겨워요. 네. 그리고 뭐 한화가 지금 뭐 타선이 조금 다른 팀에 비해서 떨어져서 그렇지 맞대결을 했을 때는 모르거든요. 그래도 후반에 경기 후반까지 비슷하게 가면은 아마도 또 부담감은 KT가 좀 많으니까 1승 1패 봐요. 1위와 10위의 맞대결이 되겠지만 이제 KT에서도 고영표 선수가 한 텀 쉬고 나오게 되거든요. 킹엄과 카펜터를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기아와 두산 일요일에는 더블헤더가 치러집니다. 3경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웬만하면 그 더블헤더가 있어서 1승 1무 1패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기아도 세 번째 투수가 좀 확실치 않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 선발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서 좀 힘겹지 않나 두 팀 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게요. 두 팀 다 뭔가 대체 선발이 좀 필요한 로테이션이 됐습니다. 1승 1무 1패를 예측을 해보셨고요. LG와 NC의 만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명기 선수가 LG 굉장히 강해요. 루친스키 선수는 뭐 누가 뭐래도 뭐 최고의 선수고 그렇지만 또 그 다음 경기, 그 세 번째 경기가 조금 그 공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승 1패? NC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요? 요거 NC의 우세요? 네. 네네. 워낙 뭐 송명기와 루친스키가 강력한 두 개의 카드를 LG 상대로 어떻게 할지. 이제 수아레즈는 지난번에 등판해서 돌아왔고 이번에는 뭐 투구수 제한 없이 다 던지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NC가 2승 1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SSG와 롯데가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도 일요일에 더블헤더가 예고돼 있습니다. 뭐 SSG는 좀 쉬었고요. 롯데는 계속 경기를 했는데 폰트 선수, 가빌리 선수 쪽에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한 2승 1패. 사실은 뭐 더블헤더가 있으면 나눠 갖는다는 생각이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2승 1패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키움과 삼성은 4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치러지는 경기까지 포함해서 더블헤더 4경기가 예상이 돼 있는데요. 이 연전 어떻게 꾸려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그 삼성의 로테이션이 상당히 좋아요. 최채용 선수, 백정현 선수 그리고 이재희 선수가 나오는데 대체고요. 그리고 뷰캐넌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뷰캐넌 선수하고 요키 선수하고 맞붙었을 때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 맞붙었을 때 키움이 이기지 못한다면 3승 1패 정도로 이번 그 매치는 삼성이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백정현 선수가 이제 돌아오게 되겠고 삼성과 키움의 경기는 삼성이 3승 1패로 예측을 해줬습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상위권 순위판도 5위권 순위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팀들이 이제 더블헤더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좀 빽빽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요. 주말에 잘할 것 같은 선수 한 분씩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나성범 선수. 음, 나성범 선수가 지금 LG는 이제 투수가 이민호 선수, 수아레스 선수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임준영 선수까지 넘어가는데 공들이 이제 찍히는 공들이에요. 네. 아, 밀려 들어온 공이나 찍히는 공이라 나성범 선수의 그 궤도하고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성범 선수가 기대가 되네요. 최정과 나성범 홈런왕 누구 예측하셨나요? 나성범일걸요? 오, 예측 안 했을 거야 아마. 이거 예측 안 하셨습니까? 근데 네. 나성범 선수가 나 진짜 예전부터 나성범 선수는 홈런왕이 꼭 돼야 된다고 돼야 될 선수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해서 예전부터 되게 오래돼서 한 5년 됐을걸요? 나성범 민지 꾸준하게 지금 밀고 계신 선수 중 한 명이군요. 올 시즌에 유독 NC를 밀게 되네. 네, 나성범 선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동현 위원님은 어떤 선수 지켜볼까요? 네, 저는 SSG 박성환 선수요. 음. 지금 뭐 2할 6리를 치고 있고 107안타를 기록 중인데 이번 주말 또 롯데와의 경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우석 선수한테 만들었던 그 안타 그리고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롯데의 투수들이 대부분 빠른 공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박성환 선수 3할을 기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할 유격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박성환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미나리 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좌동현, 우경현 두 현이를 모시고 함께 나눠봤던 미나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